네,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보시면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반도체 예. 쪽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데일리 TV에서도 뭐 TSI라든지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한국경제TV도 일단은 반도체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업체가 좀 보이고요. 예. 매일경제TV도 이제 사이맥스나 테스나 이런 또 DAP, 이노메트리, 뭐 원익QNC 전부 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MTN도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빠짐없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만큼 예.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 외로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많이 보이죠. 그쵸. 네, 그만큼 이제 저점에서 화장품 종목들도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궁금한 네, 게 화장품주들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좀 많이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코로나 언제 끝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코로나19가 어쨌든 내수 소비재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승의 연속성이 계속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막 저점에서 화장품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아머리퍼시픽이 현재 자리가 좀 가장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예. 때문에 이 종목이 물론 오늘 장중에 23만 원까지 가긴 했지만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죠. 그렇지만은 상승 추세로 접어든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19가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적극적인 어떤 부양책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정 부양을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경기 회복이 아직 덜 됐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람들의 어떤 소비 여력이 예.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주가는 어떤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올라간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도 그러한 어떤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제 그 상승 초기 국면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 국면에서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연속성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로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가지 종목 정도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종목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이제 반도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오르기도 했고 이제 막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제 원익 QNC라는 종목입니다. 자, 원익 QNC는 대표적인 반도체 원익 계열 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 소요되는 이제 석영 유리 제품 쿼츠라고 부릅니다. 쿼츠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반도체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품 업종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이 아주 다양한 다품종으로 다양한 종류의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D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래도 향후에 어떤 성장성이 더 높은 분야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소재라는 부분은 역시나 같은 반도체 계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원익 QNC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익 계열사들이 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대부분 업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역시나 같은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익 QNC 지금 자리도 어떻습니까? 22,200원을 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예. 다시 21선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그 거래 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관점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예. 실적 모멘텀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는 또 반도체는 2022년까지도 좀 호황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해를
두고 보서라도 이런 좀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리고 실적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네, 1차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밸류에이션을 지금 막 구해보진 않았는데요. 예. 우선은 일단은 대략으로 일단 본다면은 22,200원 돌파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1년 단위로 보면은 예. 35,000에서 4만 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약 25,000원 구간에서 3만 원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원익 QNC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코츠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대 매출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자회사죠. 이 모멘티브 적자 축소로 또 수익성까지 개선될 거다. 이런 또 레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1선 돌파했고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신규 매수로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지금 관심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22,200원,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34,000원, 35,000원 선까지도 높게 잡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원익 QNC 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오늘 움직임이 또 강한 게 바로 또 2차 전지 쪽도 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장비 업종들, 장비 업종들도 눈여겨 좀 보실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막 저점으로부터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T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자, TSI라는 종목 보게요. TSI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로 이제 2020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그런 업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제조 장비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어떤 물질, 활물질이라든지 이런 도전제 등 이런 용매를 혼합하는 미싱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말은 어렵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전방 산업 역시도 좋아지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즉 전기차가 잘 팔려야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요 매출처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이 3사의 고르게 현재 그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신규 사업도 현재 뭐 전극 슬러리 믹싱 공정이라든지 또 이 회사는 또 수소 연료 전지와도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수소 수소 연료 전지 촉매 장비를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회사의 어떤 사정이 좀 나아지면서 TSI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1월 14일부터 발생을 하면서 저점으로부터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예상이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지만 회사가 좀 작고 일단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은 2만 원 정도로 우선은 1차 목표를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 역시도 이 저점이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라인 정도 잡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TSI 같은 경우는 2%대 한 14,900원 정도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한 10,000원 정도로 지금 하방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TSI였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이번에는 앞서 제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장품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콜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는 이제 막 역시나 이 종목이 자리가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분들은 한국콜마를 좀 더 보시는 게 적합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장 업종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과 그다음에 한국콜마도 중국 내에서 ODM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네. 업력이 깊은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 내에서의 어떤 소비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양책에 따라서 또 실적이 극명하게 걸릴 수 있는 쪽이 또 한국콜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가 일단은 중국 내에서 현재 위치는 되게 공고해요. 한국콜마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생활 수준이라든지 소비 부양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이 저점을 다지고 상승 기류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콜마도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고점인 55,2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향후에 추가적인 돌파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1차 가격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손절 가격은
이제 43,000원 정도 잡고, 왜냐하면 이쪽이 바닥이 깨지면 당연히 손절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겠죠. 그래서 4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또 이제 마스크를 조금이나 벗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품도 다시 또 화장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외출을 하면. 그렇죠. 또 이런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지금 3%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관심주로 꼽아본 한국콜마 같은 경우 53,3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만 3천 원 선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관심주들 봤는데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이제 저는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하고 예. 그리고 좀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실적까지 같이 좀 겸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가장 선호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런 종목을 좀 이제 꼽기 때문에 아주 예. 막 우량한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슈가 있고 또 순간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이름은요. 바로 보라티알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티알. 종목 코드가 250000입니다. 이제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라티알은 어떤 업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티알은 이제 식품, 식자재 수입, 그다음에 도소매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한마디로 수입을 해서 유통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뭐 유럽 40개국에서 가공식품을 제조를 수입을 해서 뭐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왜 이 회사가 이제 좋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내식 트렌드가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식당을 가진 않고 또 집에서 해먹는 집콕 수요가 굉장히 또 크지 그쵸.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서 보라티알은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식자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지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라티알 역시도 약간 잘 안 알려진 종목이지만은 그래도 식자재 쪽에서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력이 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0개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수입을 해서 대형마트, 백화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다양성을 확보한 그런 실적 기반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앞서 이제 코로나19 트렌드로 인해서 강하게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그렇죠. 예, 시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선거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정치 테마 업종들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보라티알도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편입이 되면서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라티알도 그 흐름에 맞춰서 장중에 19,400원까지 갔었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예. 다소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고 한번 슈팅이 나오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18,000원 정도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2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1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8,100원인데요. 어쨌든 매수가는 18,000원 이하로 좀 잡아주시는 것 같고 매도는 2만 원대,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라티알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